우리 직장 선배에 관한 이야기다. 선배는 다른 사람들을 잘 도와줄 뿐더러 일도 꽤 잘하는 편이라 거래처에서도 알아줄 정도다. 다만 조금 이상하다고 해야 할 게 가족을 끔찍하게 아낀다는 점이다. 부인이나 딸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다 하면 멈출 줄을 모른다. 휴일날 아침부터 가족이랑 뭐라고 보냈다느니 어디에 다녀왔다느니 하는 걸 사진을 들이밀며 자랑하는 것이다. 그것뿐이라면 그냥 오지랖 넓은 아버지고 어디에나 있을 법한 팔불출이거니 하고 넘어갈 것이리라. 하지만 문제는 선배의 부인과 딸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그것 말고는 별 문제도 없고 좋은 사람이었기에 회사 내에서는 다들 쉬쉬하고 넘어갈 뿐 별다른 언급을 피하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해 송년회 날이었다. 그 해는 회사 실적이 기록적으로 좋아 송년회도 호화롭게 치러졌다. 선배 역시 평소와는 달리 잔뜩 신이 났고 평소와는 달리 과음하게 되었다. 끝내는 걷기는커녕 의자에 앉아있기도 힘들 정도로 술이 떡이 될 정도였다. 그런 상태니 혼자 집에 돌려보낼 수 있을 리 만무해서 근처 숙소에서 묵고 가라고 권했지만 선배는 집에서 가족이 기다린다며 막무가내로 집에 가겠다는 말뿐이었다. 어쩔 수 없이 사장님 명령으로 나와 다른 동료 한 명이 선배를 집에 데려다 주게 되었다. 동료는 술을 못 마시는 체질이라 입에 술 한 방울 안 댔기에 그가 차를 운전해 선배네 집까지 가게 되었다. 선배는 몸도 못 가눌 정도로 술에 절어있는 와중에도 언제 챙긴 것인지 포장한 음식을 품에 꼭 껴안고 있었다. 선배네 집에 도착했지만 당연히 집에는 불 하나 켜져 있지 않다. 차를 타고 오는 사이 조금 정신을 차렸는지 선배는 다들 먼저 자나봐. 라며 해실해실 웃었다. 차라도 한잔하고 가라는 것을 자정도 넘었으니 괜찮다고 애써 마다하고 있을 무렵이었다. 집 안에서 누군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리고는 철컥하고 현관문이 열렸다. 뭐야, 안 자고 기다리고 있었구나. 선물 가져왔어. 라며 선배는 만면에 미소를 띄웠다. 칠흑 같은 집 안으로 들어가는 선배에게 인사를 하고 우리는 차로 올라탔다. 그리고 벌벌 떨었다. 야, 선배는 도대체 뭐랑 같이 살고 있는 거야? 지금도 선배는 아무것도 없는 사진을 내밀며 아내와 딸에 관해 한껏 자랑을 늘어놓곤 한다. 두 번째 이야기, 밭으로 가는 할머니. 3년여 전 겪은 일이다. 산속 쓰레기 처리 시설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도중 나를 포함해 시설에서 일하는 사람 대부분이 목격한 기묘한 사건. 그 시설은 외딴 산속에 있었다. 인근 마을까지는 5km 가까이 떨어져 있고 집이나 가게는 물론 가로등조차 찾아보기 힘든 곳이었다. 다만 시설에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집이 한 채 있었다. 거기에는 80대 정도 된 할머니가 홀로 살고 계셨다. 시설에 가려면 그 집 앞을 반드시 지나기 때문에 시설 내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다들 한 번쯤은 할머니를 본 적이 있었다. 할머니 집 앞에는 도로를 끼고 건너편에 밭이 있었기에 나도 종종 밭으로 향하는 할머니를 보곤 했다. 할머니는 허리가 굽고 걸음이 느려 도로를 건널 때도 천천히 다니셨다. 집과 밭을 자주 오가셨기에 시설에서도 그 집 앞을 지날 때는 운전에 각별히 유의하라는
지침이 따로 있었다. 매일은 아니어도 자주 오가다 할머니를 보곤 해서 동료나 시설 사람들에게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묘하게도 다들 할머니가 길을 오가는 것은 봤어도 밭에서 일하는 할머니의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개 중에는 전혀 할머니를 본 적이 없다는 사람도 몇 명 있었다. 우연일 거라고 그때는 그저 넘어갔지만, 그렇게 한 달여가 흘렀지만 여전히 길을 건너는 할머니의 모습은 자주 목격됐다. 밭이 도로를 끼고 있어 건너 다닐 수밖에 없으니 아무도 뭐라 말할 생각도 못했을 수밖에. 그리고 한 달 반쯤 지났을까? 출근하다 할머니 집 앞을 지나는데 경찰차와 앰뷸런스가 와 있길래 깜짝 놀랐다. 시설 사람 중 누가 사고라도 낸 게 아닌가 불안해하면서 출근을 했다. 시설에서도 다들 수군대고 있었지만 아무도 자세한 사정은 모르는 듯 했다. 경찰도 딱히 시설에는 찾아오지 않았기에 별 정보도 없이 며칠이 지나갔다. 그날 이후 할머니의 모습을 본 사람은 없었다. 그리고 얼마 뒤 산기슭 마을에 사는 아르바이트 아줌마에게서 소식을 얻어들을 수 있었다. 그 집에서 백골이 된 할머니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것이었다. 사후 2개월이 넘은 상태의 시신이, 나를 포함해 그동안 시설 사람들이 목격한 길을 횡단하는 할머니는 도대체 무엇이었단 말인가? 종종 죽은 사람이 무언가를 전하고 싶어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다. 귀신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는 나지만 분명히 내가 목격했던 것이 정면으로 부정당하니 오싹할 수밖에 없었다. 할머니는 무엇을 전하기 위해 나타났던 것일까?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아들의 예지. 내 아들은 사람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가리키는 이상한 버릇이 있었다. 손가락을 지목당한 인간이 꼭 3일 이내에 죽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최근의 일이었다. 오늘도 TV를 켜려 할 때 아들은 가만히 화면을 가리키고 있었다. TV를 켜자 텔레비전에는 거물 의원의 모습이, 이번에는 저 의원이 죽겠구나 생각했다. 해석. TV를 켜기 전부터 아들은 화면을 가리키고 있었다고 했다. 결국 죽는 사람은 화면이 깜깜할 때 반사되어 비치고 있던 부모라는 것이다.